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기자였던 시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되어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가 드론 세상을 떠난 데 있어선 경찰의 강압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이미 이성균 씨가 마약 검사에서 수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그를 불러 19시간 밤샘 조사를 하는 등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괴롭혔습니다. 또 그가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는데 이는 마치 대중 앞에서 범죄자 낙인을 찍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성균 씨의 수사 상황과 정보를 계속 언론에 유출하면서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밤샘 조사 이후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이성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 마약을 흡입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 역시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마구잡이로 쏟아댔던 거지요. 그 사이 이성균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은 상영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었으며 광고도 역시 끊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들이 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만 100억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지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좋아하는 연기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 압박까지 몰리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배우 이성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에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라고 애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언론의 자극적인 받아쓰기가 이성균 씨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인데요. 실제 그런 사례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KBS는 지난달 24일 이성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둘 사이에서 오간 내밀한 대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대화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도 영상과 A씨의 실명과 사진 등을 짜깁기 위한 가로세로 연구소 등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27일 열린 국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고인인 생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떠돌아다니는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 관한 정보를 국가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성균 씨 관련 보도가 최근 2872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특히 언론이 이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무분별한 보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TV조선은 이성균 씨 사망이 확인된 27일 메인 뉴스인 뉴스구 방송에서 단독 이건밖에 방법 없어 거짓말 조사 자청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문제의 유서 공개 뉴스는 온라인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TV조선은 또 다른 뉴스에서 유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서도 유족이 원치 않은 유서 공개는 단독 제목까지 달아 뉴스로 보도하며 유체 이탈을 선보였습니다. 유명인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서가 공개되는 경우는 유족이 공개를 원하거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지만 이는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도하자 많은 매체들이 이를 따라서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3년여 전인 지난 2020년 11월 코미디언 고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세상을 떠난 당시 현장에서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한 장짜리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라며 유서 내용 일부를 단독이란 제목을 달아 기사로 냈으며 당시에도 몇몇 매체들 역시 이를 따랐었습니다. 또 시민 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취재가 아닌 베껴쓰기로 일관하는 매체인 위키트리의 사례도 있습니다. 위키트리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상에 섰다가 온갖 비리 의혹을 지적받자 주랭랑 파문을 치고 도망간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09년 설립한 매체인데요. 위키트리는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 당시 베스트 클릭 기사 1위부터 10위가 모두 이성균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성균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에까지 이성균 키워드를 넣어 클릭을 유도하는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이는 모두 페이지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즉 광고료를 높이겠다고 클릭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폐륜적인 행위들은 한국 언론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10년 전에도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엄청 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 사냥 당시 매일같이 스포츠 경기 중계라도 하듯 쏟아낸 기사 100만 건 논란이 대표적이었다고 할까요? 방금 거론한 고 박지선 씨 사례도 있고요. 그랬기에 언론개혁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 과제로 꼽혔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시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력까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뒷북이자 더욱 무책임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 사이 통과가 유력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 불리며 명백한 고의 과실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추진됐던 원안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또 청와대는 9월 26일에도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가 전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지요. 그해 9월 29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단독 표결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개혁파 의원들도 힘을 보태며 법안 통과가 임박했지요. 그러나 당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과 가까웠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실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당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기에는 역풍이 컸다라며 김용민 의원과 상의하면서 일단 언론개혁을 하고 대선의 승리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김용민, 김승원, 김영호 의원들과 함께 언론개혁 법안에 매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계에서 반대가 이어졌고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친문 세력이 노골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움츠러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대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친문 의원들이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래도 나는 강력히 밀고 나갔다. 결국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대표실을 방문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대표님이 계속 추진하면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할 테면 해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당내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언론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대선 승리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문재인과 청와대의 우려 전달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처럼 흐지부지 되고 말았으며 정부 광고료를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미디어 바우처법 등도 역시 흐지부지 됐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일가를 사냥한 기사 100만 건 논란을 필두로 검찰과 언론사 간 검언 유착이 수면 위로 높게 떠올랐고 조중 동료 종인신문들의 부수 조작 및 광고비 부정수급 사건 그리고 신문지의 해외 수출 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언론들이 스스로 신뢰를 잃은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언론개혁 여론은 물론
조선일보 폐간청원, TV조선 허가취소 등의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시로 올라왔고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언론개혁에도 손대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를 막아섰던 셈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2020년엔 종편들이 각종 이유로 허가 취소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결국 구제됐지요.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에 미달 점수를 받은 점 때문에, 또 채널A는 검언 유착 사건에 직접 연루되며 재승인이 보류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해 4월 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MBN의 경우엔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을 앞두고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 몇 년간 회계를 조작했으며 허위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 2번이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방송법에 따라 즉각 승인 취소가 가능함에도 2020년 11월 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12월 이용마 당시 MBC 해직 기자를 만나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에 대한 대청소에는 언론에 대한 요구도 담겨 있다. 국회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회개혁 대기구를 구성해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공영방송이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입법을 하자고 제안해뒀다라며 임기 내 언론 적폐 청소를 공언했으나 도리어 임기 내내 언론 적폐만 키운 셈이 됐죠. 게다가 종편은 트롯 열풍을 타고 몸집을 도리어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개혁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 사냥군 후 기사 100만 건 사태가 터지면서 언론사들을 향해 기레기 비난이 쏟아졌을 당시 문재인은 페이스북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오로지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또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성찰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기 성찰만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문재인의 예전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됐던 지난 2003년 3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언론개혁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라며 세무조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세금 잘 낸다고 언론이 개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가 고민할 생각도 없다라고 한 바 있죠. 언론개혁은 스스로 성찰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거지요. 그렇게 언론에게 성찰하라고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그들이 과연 들어먹을까요? 언론은 기레기라고 비난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막창 패륜 기사들을 쏟아낼까요? 사람들이 이를 많이 클릭하니까 자극적이나 장사가 되니까 저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욕은 잠깐 들어먹는 것이지만 돈벌이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삼성과의 정관계 로비스트였던 홍석현을 만났고 언론엔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인식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홍석현을 미국 특사로 보내고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했지요. 언론계의 양대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 측의 손을 내밀었기에 그들을 개혁할 언론개혁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던 거라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가 언론에게 성찰하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전혀 울림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